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주양자수를 공부했고, 그렇죠? 주양자수는 이거, 주양자수는 궤도함수의 에너지를 결정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양자수, 즉 각운동량 양자수는 궤도함수의 모양 및 부피를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운동 양자수는 L로 표현하고 주양자수는 N으로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자, 이런 거, 이런 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알겠죠? 그냥 그 전자가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각 운동량에 따라 양자수도 달라진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운동 양자수는 이렇게 해서 SPDF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 자기 양자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기 양자수. 자, 자기 양자수는 보자. 자, ML로 표기해 ML. 자기 양자수. 그렇죠? 그래서 각 운동량의 양자화된 방향을 나타내며 Z축의 값만 고려한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 손가락을 이렇게 따봉해봐요. 따봉하고 그 손가락을 이렇게 펴봐요. 펴봐. 그러면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랑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모아봐요. 모으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모아져 있는 그 방향이 그 전자가 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엄지의 위 방향이 각 운동량을 나타난다고 해요. 맞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각 운동량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장의 값이 달라져요. 알겠죠? 만약에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시계 방향인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돌 때는 자, 자기장이 위쪽, 그렇죠? 위쪽으로 어, 위쪽. 그러니까 0보다 클 때, 여기 0보다 클 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엄지를 밑으로 향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각 운동량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죠. 바꾸고 이 엄지 방향은 아래쪽으로 향하죠. 향하죠. 그거를 자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주먹을 이거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운동량의 방향에 따라, 즉 파동 운동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Z축에 나타난 자기장의 값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각 운동량 방향이 정해지면 위쪽으로 자기장이 생겨서 장기장은 0보다 크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각 운동량 방향이 생기면 아랫 방향으로, 그렇죠? 자기장 값이 이렇게 바뀐다. 0보다 작다. 그래서 주어진 L이 뭐라고 했지? L?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진 L에 대해서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존재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뒤에 봅시다. 자기 양자수는 만약에 L이 2일 때, 즉 각운동 양자수가 L이 2일 때 다섯 가지의 자기장 방향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L이 이게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0 플러스 L까지 있다고 했죠? 만약에 자기 양자수가 각운동 양자수가 2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죠. 그렇죠? 다섯 개가 돼, 다섯 개. 그렇죠? 요 다섯 개가 이렇게 그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0이
오른쪽 이렇게 된 거면 뭐 플러스 1은 그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뭐 이거를 뭐 그려라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이런 자기장의 방향 때문에 나왔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아까부터 자, 주양자 수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가운동량 양자수가 생기고 그쵸? 이게 부양자수죠? 그 다음에 이게 가운동량 양자수 때문에 자기 양자수가 생긴다. 이렇게 순서대로 알고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볼 때는 자, 주양자수는 그냥 1, 2, 3, 점점점 정수값이고 자, 가공동량 양자수는 자, 0에서 마이너스 1까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다.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이런 거를 막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전에 L이 2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값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일반화하게 가지고 온 건데 자, 자기 양자수는 magnetic quantum number라고 해서 ML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공간상에서 자, 궤도 함수의 방향을 나타낸다. 방향. 그렇죠? 방향이잖아요. 방향.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L에 대해서 ML은 마이너스 L에서 0 플러스 L까지다. 주어진 L에 대해서 2L 플러스 1개의 정수값이 존재한다. 아마 이거 세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만약에 L이 1일 경우에는 자, 1일 땐 P오피탈이죠. 0일 땐 S오피탈이겠죠. L이 1일 때는 P오피탈인데 ML이 마이너스 1, 0, 1이고 L이 2일 때는 자, D오피탈이라고 했죠. D오피탈은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다. 알겠죠? 그래서 뭐 공간상에서 자, 궤도 함수의 방향을 나타낸다.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낸다.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문제 내려고 했는데 n이 2고 l이 1일 때 요거에 대한 자기 양자수를 한번 해보면 자, 2p 부껍질 그리고 부껍질 안에는 3개의 bp 궤도함수 마이너스 0, 1로 주어지는 3개의 ml 값이 있겠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뭐 일반학 때도 배운 거니까 굳이 또 이걸 또 할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핀 양자수 스핀 자, 말 그대로 스핀 때문에 전자의 스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생기는 양자수예요. 양자수죠? 자, 보면 전자는 이렇게 전자는 핵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는 것 외에 이게 핵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자라고 하면 전자는 핵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는 것 위에 이 자체가 자전을 해요. 공전, 자전 이거 의미 알죠? 공전은 이 핵 주위를 이렇게 돈다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고 자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근데 도는 방향이 자, 시계 반대 방향일 수도 있고 자, 시계 방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죠? 그래서 전자는 핵 주위를 공전하는 것 외에 자전에 해당하는 스핀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스핀의 방향이 시계 방향 또는 그 반대 방향이 되면 전하를 띈 것이 회전하여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자,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양자수가 필요한데 그게 스핀 양자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전자 스핀이 자, 이렇게 수직 방향이 아니고 요 이렇게 수직 방향에서 약 45도 이렇게 길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값은 정수가 아니라
자,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플러스 2분의 1, 시계 방향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핀 양자수 요거를 머릿속에 그려요. 그러니까 뭐 스핀 양자수를 생각을 할 때 전자는 핵 주위를 자 공전도 하지만은 그 자체가 전자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스핀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또 달라지겠구나. 그러면 스피는 자, 두 가지 방향으로 돌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시계 반시간격 방향으로 돌고 그렇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고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을 돌 때 스핀 양자수를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고 자, 시계 방향으로 도는 스핀 양자수를 마이너스 2분의 1 한다. 그러면 전자는 모든 전자 각각마다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 양자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일반화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 전자 스핀 양자수를 이거 그냥 스핀 양자수예요. MS인데 이 스핀 양자수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냐 보니까 자, 이렇게 어떤 이런 그 어떤 외부 자기장의 존재하에서 그러니까 여기 자기장이죠. 자기장. 그렇죠? 아마 자기장이 자석에 의해 나타나는데 여기 아마 플러스일 거고 여기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 자,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기장의 존재하에서 자, 여기서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 선이 쭉 나가요. 그렇죠? 근데 이 스펙트럼은 자, 막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서 어떤 슬림 스크린으로 이용해서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직진했더니 여기서 자기장을 걸었더니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쪽, 마이너스로 했더니 이 선 스펙트럼이 그 검출 스크린에서 한쪽으로는 플러스 방향 쪽으로는 하나의 점이 생겼고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는 또 하나의 점이 생겼어요. 이거를 보니까 이 전자의 이 전자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거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플러스 쪽으로 휘는 거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쪽으로 휘는 것을 플러스 2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스핀 양자수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실험으로 이렇게,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됐죠? 응? 내가 좀 잘못했다. 아까 전에. 그렇죠? 시계 방향일 때가 플러스 2분의 1인데. 그렇죠? 반시계 방향일 때가 마이너스 2분의 1.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지금 바로 고칠게요. 알죠? 잠깐만요. 그냥 이거 지워야겠다. 여기에 아까 내가 잘못 말했어. 알죠?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스핀 양대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때가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내가 잠깐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이 전자의 스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스핀 양자수가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자 스핀 양자수가 어떤 건지 알겠죠? 응? 자, 그랬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원자 궤도를 지금 계속 배우는 거예요. 앞전에는 살짝 네 가지 양자수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했고 그리고 일반화에 나오는 네 가지 양자수에 대해 좀 덧붙여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좀 더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자세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죠? 자, 그 원자에는 이런 원자각
그리고 북껍질, 그리고 원자 궤도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이 원자각은 우리가 배웠듯이 주양자수, 그렇죠? n이라고 표현했죠. 1부터 2, 3, 4, 5, 6, 7, 8 정수각, 그렇죠? 요거를 원자각 껍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k, l, n이 1일 때 k, n이 1일 때 l, 그렇죠? n이 3일 때 m, 뭐 이렇게 알파 이렇게 영어로도 이렇게 쓴다고 했죠. 자, 북껍질은 자, 부양자수라고 했죠. 부양자수. 그렇죠? L이라고 했고 이게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했죠. 원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원자 궤도도 이렇게 우리가 자, 이런 그 뭐냐 부양자수에 의해서 뭐 L이 0일 때는 뭐 SO베타 뭐 그죠? 1일 때는 뭐 퓨베타 그죠?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네 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배우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네 가지 양자수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전자의 파동 함수를 계산했더니 자, 확률로 표현하고 자,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을 자, 3차원적으로 얻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궤도 즉 어, 아토믹 오비탈이라고 하죠. 뭐 그냥 아토믹 빼서 그냥 오비탈이라고도 해요. 오비탈. 그죠? 그래서 주양자수 n이 같으면 같은 에너지를 가진. 자, 우리 배웠죠. 전자가 들어가는 순서 알죠? 1s, 2s, 2p, 3s, 3p, 4s, 3d. 3d. 점점점점점점 알죠? 그래서 어떤 원자든 요 앞에 있는 주양자수가 같으면 같은 에너지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 값에 따른 어떤 원자각이 존재해요. 각이라고 하는데 원자 껍질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원자 껍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 껍질, 즉 원자각은 부양자수 L의 값에 따라 북껍질로 나눈다. 껍질. 뭐 우리가 말하는 부양자수예요. 각 운동량 양자수. L이잖아요. L. 그렇죠? 그래서 자, n이 1일 때, 즉 주양자수가 1일 때, 자, k가 아까 내가 말했다. 그렇죠? n이 2일 때는 L가 n이 3일 때는 m가 아까 말했잖아요. 가운데 자 양성자 좀 뭐 주양 양성자는 핵이 있으면 여기 n이 1일 때를 k 그리고 n이 2일 때를 l 그리고 n이 3일 때를 m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양자수는 자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원자핵으로부터 이 거리 이제 원자 핵이 여기 있다고 하면 K 껍질일 때는 이렇게 원자 거리가 이만큼 차이 나고 L일 때는 이만큼 차이 나고 M일 때는 이만큼 차이 나고 그렇죠? 그 거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거리는 즉 주기율편상에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점점점점. 여기에 1주기가 K 껍질, 즉 주양대수가 1. 그 다음에 2주기는 L, 그죠? 주양대수가 2. 그 다음에 3주기는 LM, 주양대수가 3. 점점점점 K, L, M, N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즉 주양자수는 그 주기율표의 주기와 같다. 그죠? n이 1일 때는 1주기, n이 2일 때는 2주기. 알겠죠? 자, 뭐 우리 일반학 때도 배우고 제가 앞에서도 한 번 더 얘기했던 거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 L의 가능한 값들은 자, 0에서 1,
마이너스 1로 n 값에 따라 가능한 수가 제한된다. 제가 아까 말했죠? 만약에 자, 주양자 수는 주양자 수가 딱 정해지고 자, 이렇게 각 운동량 양자 수는 0, 1, 점점점점 n-1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만약에 주양자 수가 1이다. 그러면 L은 1 넣으면 0이죠. 0 1개. 만약에 n이 2다. L은 1을 넣어봐요. 그러면 1이죠. 그러면 0, 1. 그리고 주양자 수 3이다. 그러면 3이면 2죠. 그러면 0, 1, 2. 이렇게 3개. 됐죠? 자, 그래서 자, L이 0일 때, 즉 각 운동량 양자수가 0일 때를 S궤도 함수, 즉 샤프라서 샤프 앞자 쓰는 거고 L이 1일 때를 P, 프린시펄이라고 해서 하고 L이 2일 때를 디스펄스라고 해서 D라고 하고 L이 3일 때를 F라는 궤도 함수로 나타냅니다. 즉, 자, 이렇게 원자 궤도 함수의 이렇게 모양을 결정을 해요. 여기에 이제 S오피탈이죠. S오피탈은 그냥 원이죠. 그리고 P오피탈은 그 R형 모양, 그렇죠? R형 모양이죠. R형 모양. 요게 그 Z축 방향, 그리고 Y축 방향, 그리고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P오피탈에 존재한다고 했고, 자, D오피탈은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S나 P오피탈은 이 모양을 좀 기억해 둬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유기화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잖아요. P오피탈. 그죠? 배웠죠. 뭐 벤젠을 예로 많이 들었죠. 그렇죠? 벤젠. 예를 들어서 벤젠은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 탄소가 sp2 탄소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피오피탈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게 그 피오피탈 간에 뭔가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이렇게 파이 결합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파이 결합이 이렇게 있고, 파이 결합이 있고, 그리고 이 벤젠은 이렇게 피오피탈의 전자들이 디로콜라이제이션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이클로 헥산보다 더 에너지 측면에서 안정해진다라고 아마 유기화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거는 사이클로헥산, 이거는 벤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오피탈,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피오피탈도 좀 모양 같은 것도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그럼 자, 그럼 이제 그다음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군도 양자수, 즉 부양자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자기양자수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양자수는 자, ML로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L값, 즉 각 운동량 양자수에 따라서 이 자기양자수 ML 값이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즉 각 운동량 양자수가 L이면 자, 그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0 플러스 L까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서 요거를 이게 몇 개냐? 2L 플러스 1개의 자기 양자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자,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나갔는데,
뭐 일반 화학 때도 배운 내용이라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들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죠. 모르겠어요. 일반 화학 때 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했으니까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잠깐 끊고